한국은 이제 곧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겁니다. 오늘 그 희망과 도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6일 전남 광양항. 아침 햇살 아래 거대한 수출 선박 앞에 트럭 10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들이 왜 역사적이냐고요? 이 트럭들은 바로 세계 최초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대형 트럭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게 왜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반응을 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었죠. 한쪽은 드디어 나왔다, 미래다 라며 환호했고, 다른 쪽은 에이, 사실 그때 미국 스타트업 니콜라가 수소 트럭으로 엄청난 허풍을 쳐서 공장도 없고 시제품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달러 기업 가치를 자랑하다 결국 창업자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현대는 실제로 만들고 실제로 굴렸으며 실제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들은 스위스 도로 위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트럭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 전기차를 떠올리시죠? 테슬라 같은 승용차는 잘 되지만 대형 트럭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40톤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달리는 트럭에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 무게만 4.5에서 5.5톤에 달해 그 무게가 그대로 화물 적재량에서 빠집니다.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반면 수소 연료전지 트럭은 전체 파워트레인 무게가 1.8에서 2.1톤 정도로 배터리 전기 트럭의 절반도 안 되고 심지어 디젤 트럭보다 가볍습니다. 수소는 압축가스로 저장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충전 시간도 차이가 큽니다. 배터리 전기 트럭은 급속 충전에도 수십 분에서 몇 시간 걸리지만 현대차 액션트 수소 트럭은 8분에서 20분 사이에 충전이 끝나고 한 번 충전으로 400km를 달립니다. 물류 현장에서 트럭이 멈춰있는 시간은 곧 돈 손해이기 때문에 빨리 채우고 빨리 달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현대차가 어떻게 이 수소 트럭을 만들었는지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액션트 수소 전기 트럭의 핵심은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이며 부산물은 물밖에 나오지 않아 완전 무공해 발전 장치입니다. 액션트에는 180kW짜리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있고 여기서 나온 전기로 350kW 고효율 모터를 돌립니다. 또 12kW 고전압 배터리도 탑재돼 폐생제동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고 급출발이나 급가속 시 추가 파워를 제공합니다. 수소 탱크는 대용량으로 설계해 총 31kg의 수소를 저장합니다. 이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연료전지 스택 암막 전극 접합체, 영어로 MEA 제작 기술이 핵심인데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했습니다. 토요타가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현대차는 이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로 내재화했습니다. 즉, 기술 로열티를 다른 나라에 내지 않아도 되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백금 같은 귀금속 사용량을 줄이고 철 합금, 플라스틱, 고무 등 일반 소재로 대체하는 혁신도 이루어냈습니다. 연료 효율은 62%로 내연기관 디젤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기술력이 단순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5일 기준 유럽에서 운행 중인 액션트 수소 트럭 누적 주행거리가 2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를 500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 2천만 킬로미터의 실증 데이터가 바로 현대차의 진짜 자산입니다.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유럽 물류망에 진입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2019년 현대차는 스위스 H에너지와 손잡고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H에너지는 스위스 주요 기업 19개가 참여한 수소차 협회로 수소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만든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스위스 수소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플레이어죠. 현대차가 스위스를 첫 무대로 선택한 이유는 수소 정책이 적극적이면서 물류 시장이 발달해 인프라 구축에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스위스의 액션트 10대가 처음 도착해 현지 물류 기업들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트럭들은 스위스 식품 유통망에 투입돼 슈퍼마켓 체인 물류를 담당했고 실제 도로에서 달리며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이 유럽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차례로 합류했고 2026년 기준 유럽 5개국에서 총 105대의 액션트 수소 트럭이 운행 중입니다. 특히 독일이 압도적입니다. 독일에서만 110대 이상이 달리고 있으며 전체의 97%가 독일에 있습니다. 이유는 독일에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 기업들이 있어 대규모로 액션트를 도입하고 자국 슈퍼마켓 체인, 물류망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형 유통체인의 냉장 냉동 물류에 수소 트럭이 투입됩니다. 엑시언트가 유럽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이유는 냉장,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여러 특장차 버전으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 운행의 환경적 성과도 대단합니다. 동일 거리를 디젤 트럭으로 달렸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1만 3천 톤의 탄소를 절감했습니다. 이는 소나무 15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UN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단순 주장이나 홍보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2020년 국제상용차 박람회 솔로트랜스에서는 올해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엄격한 유럽 배출 규제 유로 6D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니까요.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미국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강한 주는 어디일까요?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전체 수소 충전소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을 정도로 수소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수소 트럭 사업을 시작한 곳도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프로젝트, 영어로는 놀칼로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북미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항만에서 오가는 트럭을 친환경으로 바꾸자는 거죠. 2024년 현대차는 이 프로젝트에 엑시언트 수소 트럭 30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건 북미 운송업체 단일 공급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트럭들은 글로비스 아메리카 산하 물류업체인 겟프레이트에 공급되어 오클랜드 항구 컨테이너 운송과 리치몬드 항구 차량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트럭 30대를 파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완전한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수소 인프라 설치부터 수소 전기 트럭 공급, 리스 및 금융 서비스, 차량 운영 사후 관리까지 현대차 생태계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는 VF 퍼스트 엘리먼트 퓨이 오클랜드에 하루 최대 200대 대형 수소 트럭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완공했고, 차량 정비와 서비스는 서부지역 트럭 전문 서비스 업체 파페가 담당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2028년까지 운영되면 디젤 트럭 대비 약 2만 4천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대기오염 저감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5대가 추가 도입됐고 미국 동부로의 확장도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항만 물류를 중심으로 수소 트럭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는 핸드릭슨 플릿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핸드릭슨은 항만과 물류 중심 대형 플릿 고객을 다수 확보한 미국 동부의 대표 상용차 유통사입니다. 이 계약으로 핸드릭슨이 현대차 엑시언트의 미국 동부 공식 딜러가 되었고,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차량 판매는 물론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수소 인프라 연계 지원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서베너 인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를 건설했습니다. 2025년 준공식을 가진 이 공장은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 거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장 자체의 물류도 수소 트럭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GW 로지스틱스라는 대형 수소 트럭 기반 청정 물류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공장 준공에 맞춰 엑시언트 수소 트럭이 투입되었고, 인근 HTBO 에너지 섭배너에는 대형 상용차용 수소 전기 통합 충전 거점도 조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차 공장 자체가 수소 물류의 쇼케이스가 되어 우리 기술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북미 지역에서 엑시언트 수소 트럭 누적 주행거리는 2024년 12월 기준 약 160만 킬로미터, 즉 100만 마일을 달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만 프로젝트와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총 73대가 투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수소 트럭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경쟁자는 어디 있나요? 왜 아무도 현대차를 따라잡지 못할까요? 토요타를 보면 승용차, 수소차, 미라이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캐노스 브랜드의 트럭에 토요타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LA 롱비치항으로 투입하기도 했고, 켄터키 공장에서 대형 트럭용 수소 연료전지 모듈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상용차 최적화, 고출력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토요타가 본격적으로 대형 수소 트럭 시장에 뛰어들면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와 토요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수백 대의 트럭을 물류 현장에 투입해 2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실증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토요타는 아직 상업적 실증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류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수억 원짜리 트럭을 도입할 때 검증된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지 아직 실증이 덜 된 제품을 선택하겠습니까? 실증 데이터가 바로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니콜라는 결국 파산했고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는 허풍만 남은 기업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줬습니다. 2020년 현대차가 실제 트럭을 스위스에 수출할 때 니콜라는 경사에서 굴러가는 트럭 영상으로 홍보하며 속였죠. 볼보와 합작한 셀트릭도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현대차의 선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기술은 트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분야에서도 넥소를 앞세워 글로벌 수소 전기차 판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는 수소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42.9%로 1위입니다. 지금까지 넥소 약 4만 대 이상이 판매됐고 2025년 4월 공개된 2026년형 넥소는 WTP 기준 최대 886km 주행이 가능하며 수소 충전 5분으로 820km 이상 달립니다. 최고 모터 출력 150kW, 0에서 100km 가속 7.8초로 전기차 기준에서도 빠른 편입니다. 수소 탱크 용량도 기존 6.33kg에서 6.66kg으로 늘렸지만 실내 공간은 그대로입니다. 겨울 성능 강화, 저온 거동 개선, 결빙 방지, 로직 적용, 유럽 시장에서는 최대 견인 능력 추가, 스마트 회생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차가 27년간 수소에 올인한 결과물입니다. 1998년 첫 수소 연료전지 개발 시작 이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실이 2026년형 넥소와 엑시언트에 담겨 있습니다. 2024년 10월 공개된 이니시움 컨셉트카는 넥소 후속 모델 방향을 보여주며 650km 이상 주행, 150kW 모터 출력 구현으로 미래 수소차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27년째 수소차 개발의 길을 걸어왔고 수소 퍼스트 무버로 시장을 더 크게 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소 기술이 단순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가 CES 2024에서 발표한 HTUO 그리드 솔루션을 보면 현대차의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HTUO는 현대차가 2020년에 론칭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로 H는 수소, 하이드로전, 휴메니티는 인류를 뜻합니다. 두 H가 만나 인류를 위한 진보를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HTUO 그리드 솔루션은 수소를 단순히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 산업 설비, 건물 전체 에너지 공급까지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건물과 공장을 돌리며 여기서 발생하는 열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차는 국내 생산 공정에서 약 5,000개의 LNG 장비를 수소 장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공장 도장 5분부터 시작해 북미와 유럽 생산 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트램에도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적용하고 항만 크레인과 선박에도 기술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인 AAM의 도심항공 모빌리티에도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적용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에는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해 200MW급 수전 플랜트를 건설, 2029년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는 이미 HTW 광저우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을 세워 연간 6,500개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하고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수소 트럭, 청소차 등 다양한 차량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소 충전 인프라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으며 동부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대차가 동부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차량 가격도 여전히 높습니다. 배터리 전기 트럭과 비교해 초기 비용이 크고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도 추가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비용 때문에 배터리 전기 트럭 상용화가 수소 트럭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보지만 방향성과 기술, 데이터, 파트너가 갖춰져 있다면 과제들은 결국 해결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보면 석유 문명은 19세기 후반부터 150년 이상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경제와 전쟁, 국제 정치를 좌우했고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유도 석유 거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대한 석유 문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이상 줄이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막대한 수소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수소는 저장 가능하고 운반 가능하며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하지만 수소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매체가 됩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같은 중공업 분야에서도 전기만으로 탈탄소화가 어렵지만 수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은 2050년까지 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의 18%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환에서 최선두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트럭 양산에 성공했고 4년 넘는 시간 동안 실제 현장에서 2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음 세대 기술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 이미 수소 버스가 달리고 수소 지게차가 공장에서 사용되며 수소 청소차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H2O 브랜드 아래 수소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반, 사용 전 과정의 가치 사슬을 통합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수전 기술과 그린 수소 생산에 투자하고 새만금 수전 플랜트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장과 운반은 현대차 압축 수소 탱크 기술과 현대 글로비스 물류 네트워크가 담당하며 평택항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수소 차량 운반 트럭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소 사용은 자동차를 넘어 발전, 선박, 항공, 산업 설비까지 확대됩니다. 현대로템은 수소 트램, 현대건설은 수소 발전, 현대 엔지니어링은 수소 플랜트, 현대 글로비스는 수소 물류, 현대제철은 수소 환원 제철에 참여하며 자동차 회사가 에너지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한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여러 나라에서 실증과 실제 운행 중입니다. 유럽 5개국의 65대, 북미의 63대 이상의 물류 현장에서 달리고 있으며 총 누적 주행거리는 2천만 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2022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플러스 AI와 협업해 레벨 4 자율주행이 가능한 액시언트 수소 트럭을 개발, 미국 타임즈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소 트럭과 자율주행 기술의 결합, 운전자가 없어도 스스로 달리는 무공해 수소 트럭이 물류 현장을 달리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남아메리카 우루과이 카이로스 프로젝트에 액시언트 수소 트럭이 투입돼 목재 물류 과정 탈탄소화에 활용됩니다. 승용차 분야에서도 2026년형 넥소는 826km 주행, 5분 충전이라는 압도적 스펙으로 글로벌 시장에 등장했고 일본 도쿄 엑스포에서는 토요타 안방을 현대차가 점령했습니다. 유럽 EAA 2026에서는 넥소를 앞세워 유럽 수소 생태계의 파트너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는 수소시대 전환은 단순히 어떤 차를 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지형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들의 힘은 약해지고 수소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전환기에 최선두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에 이어 수소 기술까지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2010년 스위스에 트럭 10대를 보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쌓은 것들, 2천만 킬로미터의 실증 데이터, 10개 나라에 뿌리내린 판매 네트워크, 미국 동부에서 조지아주까지, 독일 슈퍼마켓 물류망에서 프랑스 냉동 유통망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트럭 몇 대 팔아서 번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전환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실질적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대형 트럭, 그게 현대 액시언트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석유 시대를 끝낼 기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